안녕하십니까. 주식올림픽 시즌2 진행의 김민겸입니다. 아래 공포, 이 트럼프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금 재부각되자 미국 증시도 그렇고 오늘 국내 증시 동반해서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세한 마감 지수 상황 살펴보시면 코스피는 전일 대비 1.28% 하락하면서 2,537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전일 대비 0.60%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중 흐름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이 미국발 악재로 인해서 코스피, 코스닥 양 지수 모두 2% 넘게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래도 오후장 들어서 낙폭을 좀 많이 줄이면서 전약 후 강의 모습 포착이 됐고요. 또 수급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도 여전히 외국인이 매도 압박이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도 우위를 가져가고 있고요. 개인 홀로만이 5천억 원 가까이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도 매매 동향 확인해 보시면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잡혔습니다. 외국인과 개인이 동반 매수 우위를 가져갔고 기관 홀로만이 팔자세를 외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하락장 속에서도 상승한 종목들은 있기 마련이죠. 상승한 섹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로봇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에서 이슈가 부각이 됐죠. T로보틱스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함께 이 MOU 관련된 로봇 MOU를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같은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장에서 T로보틱스 상한가 기록을 했고요. 클로봇 같은 경우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스턴 다이너믹스와 동반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오늘장에서 13% 넘게 급등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유리기판 관련주들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이 오후장 막판 들어서 시세를 내줬습니다. 엔비디아가 점 찍은 유리기판 어떻게 보면 발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유리기판 쪽으로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고 있는데 오늘장에서 이 같은 이슈로 인해서 필옵틱스, YC캠 동반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유리기판 여타 다른 종목들도 상승세를 가져갔습니다. YC캠 같은 경우는 HBM용 이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오늘장에서 또 7% 넘게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국내 증시 흐름까지 살펴봤는데 넥스트레이드 이 대체거래소의 애프터마켓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오늘도 역시나 이 코스피, 코스닥 내 10종목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 5시 50분 기준으로 코스피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개 종목들 모두 다 파란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SO일 2.7% 그리고 코오롱 인더가 가장 큰 폭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네요. 2.8% 넘게 하락세를 가져가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도 종목들의 흐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닥도 역시나 파란불 켠 채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5개 종목들 모두 다 빠지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 컴투스 가장 큰 폭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5시 50분 기준으로 3.7% 하락세를 가져가고 있고 정규장에서도 4% 넘게 파란불 켠 채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애프터마켓 코스피, 코스닥 내 10개 종목들의 흐름도 살펴봤는데 애프터마켓은 8시까지 정상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이데일리 TV와 함께 보시면서 애프터마켓의 흐름까지도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올림픽 시즌2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미국 증시의 급락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국내 증시 걱정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국내 증시 좀 나름 선방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전약 후 강의 움직임, 장 초반 대비해서 낙폭을 많이 줄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미국에서 들려오는 그런 목소리는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는데 과연 이럴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전문가님과 자세한 시장에 대한 해답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성찬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국내 증시 일단 파란불을 켠 채로 마감을 했습니다. 예. 또 하락한 종목의 개수가 많았는데 많은 분들이 좀 예. 걱정하실 것 같아요. 일단 예. 인사부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현성찬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뭐 미국 증시하고 이제 국내 증시를 갖다 보시면서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 일단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서는 그냥 뭐 앞으로 이제 뭐 오늘도 그렇고 한 뭐 적어도 1년 그리고 뭐 2년 혹은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미국보다는 좋을 거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여러분들이 좀 갖고 계시면 그럼 앞으로 투자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약세라고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더 빠졌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게 아니고 미국이 이제 뭐 약세라고 해도 우리나라는 좀 더 이제 뭐 그거보다는 좀 방어하는 그런 흐름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내용들은 제가 또 뒤에서 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시장이 최근에 좀 변동성을 가져가고 있고 트럼프의 관세 관련된 발언들 그리고 미국에서 들려오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좀 많이 피곤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또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만큼 저가 매수 관점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과연 텐베거를 갈 만한 종목은 뭐가 있을지 파악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 현성찬 전문가님과 함께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방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저희가 장 중에 좋은 종목도 드리고 있고 거기에 따른 타점까지도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화면 왼편 하단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겁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 혹은 문자 샵 3772번으로 현성찬 세 글자 보내주셔도 저희가 동일하게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참여하셔서 어려운 시장이지만 이런 시장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이겨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국내 증시 시장 상황을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 일단 지수 관련돼서 많은 분들이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를 것 같습니다. 네. 미국에서 특히나 나스닥이 4% 넘게 5% 가까이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에 국내 증시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어떤 종목들 위주로 좀 포트를 구성해야 될지 많은 분들이 좀 걱정되실 것 같거든요. 네. 현재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국내 증시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뭐 국내 증시가 이제 미국 쪽보다는 좋기 때문에 맞아요. 이제 뭐 기본적으로 그런 업종 간 트레이딩을 갖다가 하는 것도 유효할 것 같고요. 어떤 업종을 봐야 될까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미국 증시가 좋으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빅테크가 좋아야 맞아요. 되는데 지금 이제 빅테크가 아시다시피 지금 영업이익률이 한 2년 전까지 이제 한 50% 가까이 나오다가 지금은 이제 25%로 뚝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 떨어진 배경이 사실 기본적으로 이제 그 AI 쪽의 그 자본 지출, 캐펙스 투자를 갖다 많이 하면서 그런 부분이 지금 이제 이익률을 갉아먹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 부분이 어떤 그 헤게모니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그 빅테크들이 이제 그 부분을 줄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 증시에서 빅테크가 차지하는 비중이 40%이기 때문에 사실 미국 증시가 빅테크가 좋지 않으면 상대도 되게 좋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일단 거기에 좀 이렇게 얽혀 있는 그런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좀 낙폭 과대일 때 접근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고 또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좀 국내 증시를 갖다가 좀 기본적으로 끌고 오는 주식들 있지 않습니까? 뭐 바이오, 방산, 조선 그런 쪽을 갖다가 좀 또 그리고 새롭게 또 이제 지금 떠오르고 있는 뭐 철강이나 그런 쪽도 그렇게 업종별로 몇 개를 갖다가 주도 업종과 또 그리고 이제 좀 급락시에 매수할 그런 업종을 갖다가 정해 두셔가지고 그렇게 페어 트레이딩을 갖다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일단 우리가 현 시점에서 좀 업종 간 차별화 전략을 세워야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업종들도 너무 많고요. 그리고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 위주로 포트를 꾸려봐야 될지 장 중에 한번 자세한 전략까지 받아보고 싶다. 뿐만 아니라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또 강의 자료까지 선물처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강의 자료인지 잠깐 혹시 소개 가능할까요? 오늘 또 우리 전문가님께서 네. 이런 어려운 시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네. 공부할 수 있도록 강의를 또 들고 오셨잖아요. 어떤 자료 있을까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 뭐 아시다시피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한 10년 된 의사하고 만약에 이제 갓 졸업한 의사하고 지식은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지만 기본적으로 경험의 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무엇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환자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리고 주식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런 관점일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자료는 약 한 100페이지 정도의 그런 PDF 자료고요. 거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봐야 될 내용들을 갖다가 좀 쉽게 그렇게 설명을 해드린 자료고 아울러 이제 이번에 수급평까지 보완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당 부분 이 자료만 보셔도 아마 주식 투자를 좀 더 상당히 좀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시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시기에 오히려 좀 더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0.1%의 자산가의 자산만 관리하시던 현성찬 전문가님의 노하우가 압축된 차트와 수급 공략법이 담긴 PDF 파일을 함께하는 교육방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오늘 또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나도 한번 파일 받아보면서 우리 전문가님처럼 공부해보고 싶다. 우리 상위 0.1%의 자산, 내 자산도 역시나 그렇게 만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단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겁니다. QR 스캔하시면 바로 교육방 입장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자료 신청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장에서 거래량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10종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보고 싶으신가요? 오늘 아무래도 그 유리기판 쪽을 갖다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거래량도 상당히 좀 괜찮게 나왔고, 네. 그리고 사실 좀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2월 6일 날 유리기판 쪽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상승을 한 이유가 결국은 삼성전자가 유리기판 쪽에 뛰어들겠다, 이제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표면적으로는 삼성전기가 이제 앞에 서고 그런 내용이었었는데, 근데 사실 그 우리나라에서 그 삼성전자가 이렇게 그 의미하는 부분이 상당히 크죠.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앞으로 상당히 커질 수 있겠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유리기판이 하는 역할이 아시다시피 AI에 열을 식히는 그런 역할을 갖다가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작년까지의 화두가 이제 AI 인프라, AI 전력 쪽이었잖아요. 뭐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그런 쪽이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쪽에 되게 상당한 많은 자금을 갖다가 투입하는 것보다 좀 근본적으로, 그래? 그러면 유리기판을 갖다가 사용하면 어떨까라는 부분을 지금 삼성전자도 그렇지만 지금 오늘 엔비디아도 그런 부분에 공감을 한다는 부분이 앞으로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잘 봐야 되는 건, 아무래도 이제 사실 그 유리기판 쪽에 뭐 필옵틱스나 이제 그런 회사들의 회사 내부 자료를 갖다가 보면 기본적으로 한 27년도를 갖다가 양산으로 잡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삼성전자나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나 그런 쪽이 이제 가세를 갖다가 하면서 상당히 많이 앞당겨져 가지고 아마 이제 올해 내에 완성된 제품이 나올 거다, 이제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이제 그때까지 그런 유리기판이 실제로 시중에 나올 때까지 우리가 기대감에 의해서 투자를 하는 일종의 그 일정 매매 같은 게 가능하겠죠. 그래서 일단 오늘 퓨롭틱스 같은 경우에도 거래도 괜찮았고, 제가 요거 한번 차트를 갖다가 좀 간단하게 보면서 한번 좀 봐드릴게요. 지금 퓨롭틱스 지금 차트를 갖다 여러분 잠깐 보시면 최근에 지금 이렇게 고점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예쁘게 지금 좀 눌림목을 만들고, 그리고 오늘 거래량이 이제 전일 대비해서 한 2배 이상 상승을 하고, 그리고 장대 양봉이 쏟았습니다. 이제 이 부분도 그렇지만 지금 주봉으로 이제 볼 경우에는 이제 MACD나 이제 그런 부분을 보면은 다시 또 지금 다이버전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리테스팅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되면 주가가 상승 모멘텀이 상당히 좀 강한 거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봉상으로 아직 화요일이기 때문에 거래량은 아직 증가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뭐 앞으로 3일 남았음을 갖다 고려해 보면은 거래도 이제 붙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만 월봉상으로 보면은 약간 좀 부담되는 수준이긴 해요. 그래서 약간 좀 과매수 그 구간에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을 갖다가 보실 때에는 그냥 막연히 간다고 추격 매수하고 그런 부분보다는 타점을 좀 정확하게 좀 잘 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유리기판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관심도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제 공부방에서 계속 좀 브리핑을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타점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필옵틱스에 대해서 또 전략 잡아주셨습니다. 필옵틱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2월 달에 부각을 받았던 이유가 삼성전자가 유리기판 쪽으로 진출을 한다라는 모멘텀이었는데, 오늘 장에서는 엔비디아 또한 유리기판 쪽에 눈독을 들인다라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장에서 상승세를 가져갔는데, 추가적으로 우리가 상승은 더 열려있으나 간다고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타점을 정확하게 잡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교육방 오시는 분들의 한해서만 우리 현성찬 전문가님께서 유리기판 관련주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될지 타점이 나올 때 또 알려주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목을 공략을 할 때는 우리가 아무런 타점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손절 라인과 혹은 그런 매도 관점으로 타이트하게 잡은 다음에 전략을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혼자 하기 어려우시잖아요. 함께하는 우리 현성찬 전문가님과 이런 어려운 시장 속에서 좋은 종목들 그리고 타점까지도 챙겨가 보시면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중에 나도 한번 대응 전략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교육방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아낌없이 드리고 있으니까요. 하단 QR코드 하나 보이실 겁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 혹은 문자 샵 3772번으로 현성찬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동일하게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참여하셔서 시장이 너무 답답하고 어렵지만 이 가운데서도 상승 나올 만한 종목들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전문가를 사칭하는 사기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피해 규모도 크다고 하는데 저희는 방송에서 언급드린 홍보 수단 이외에는 다른 수단이 없다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 전문가님의 강의로 이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자산을 상위 0.1%의 자산가로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오신 우리 현성찬 전문가님과 함께한 시간인데요. 전문가님 시장을 보고 있자니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최근에 워낙에 또 종목별 순환매도 빠르게 흐르고 있고 오전장에 강세를 보였던 섹터가 오후장까지도 이 흐름을 쭉 끌고 가는 법이 거의 없기 때문에 최근 좀 증시를 볼 때, 종목을 볼 때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 같은데요. 네. 하지만 우리 전문가님의 종목은 정말 튼튼하잖아요. 이 튼튼함을 기반으로 이렇게 어려운 시장 속에서 상승세를 가져가고 있는데 어떤 이런 관점으로 종목을 선별하시는 걸까요? 일단 어제는 제가 이제 텐베거 네. 기법을 제가 이제 강의를 해드렸는데 텐베거 기법의 약간 단점이라고 그러면 네. 시장이 좀 받쳐줘야 돼요. 아. 그러니까 시장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힘이 있어야지 네. 텐베거 종목들이 나오겠죠. 근데 지금처럼 이제 뭐 약세장이나 맞아요. 미국이 좀 침체에 빠질 것 같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좀 헤맬 것 같다. 그럴 때는 텐베거 기법 무기가 하나면 되겠습니까? 어떤 그렇죠? 무기를 또 들고 오셨나요? 그래서 오늘은 좀 약세장에 좀 전천하라고 그럴까? 막강한 그런 무기를 제가 좀 준비를 해가지고 왔는데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일단 약세장 속에서도 우리가 무기를 필요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우리 전문가님의 올림픽 종목들이 좋잖아요. 이 종목들을 선별한 이유도 알고 싶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선별하신 걸까요? 일단 종목을 선별할 때는 대부분 그 텐베거 기법에 나온 종목들을 갖다가 좀 기본적으로 보는 편이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제 올림픽 종목이나 그런 부분을 갖다 보시면 이제 아마 좀 그러실 거예요. 막 가는 거를 갖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좀 빠지고 있는 종목을 갖다 얘기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장 내일은 몰라도 뭐 다음 주, 뭐 그 다음 주 보면은 주가가 그래도 이 사람 얘기하는 거는 꽤 괜찮다라는 이제 종목들이 많을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올릭스처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다음 날에 바로 막 폭등하는 경우도 물론 있죠. 네. 예, 자 그러면 오늘 이제 한번 제가 이제 어제 강의까지는 이제 종목을 갖다가 어떻게 선정하느냐 이제 어떻게 문제였잖아요. 그럼 이제 오늘은 언제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좀 타이밍에 대해서 좀 말씀을 갖다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이밍이 어쨌든지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때 그래도 이 뒤에 보시는 것처럼 뭐 올릭스나 뭐 삼성중공업이나 그런 종목이
말씀을 드리고 바로 다음 날에 막 급등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그게 뭐 우연히 뭐 장님이 문고리 잡듯이 그렇게 우연히 잡아가지고 막 오르고 막 그런 100%가 그런 건 아니겠죠, 그렇죠? 그래도 상당 부분은 무언가 근거를 갖고 이제 있을 텐데 오늘은 이제 그래서 도대체 종목 매수 타이밍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쪽으로 접근하면 좋을지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뒤에서 보시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종목을 갖다 말씀드릴 때 그런 내용하고 올릭스가 한 33% 올랐죠. 한 이틀 동안에 한 27%, 8% 올랐고 한 4, 5일 동안에 한 33% 올랐습니다. 물론 이제 그동안에 시장은 좀 빠졌죠. 네. 그리고 이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올려드리고 한 17% 정도가 한 이틀 정도 만에 올랐죠. 자, 그래서 이제 아무튼 제가 그동안 뭐 한 20년 넘게 제가 이제 좀 0.1%의 자산가분들을 갖다가 많이 자산을 불려드리는 일도 하고 또 0.5%에 있는 분들을 많이 0.1%로 끌어올리기도 했는데 그런 노하우를 결국은 저도 아직 0.1%는 지금 많이 부족한데 여러분도 물론 이제 제 방송을 보시면서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부분을 제가 차근차근 오늘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핵심은 부자가 되려고 그러면 사실 뭐 시가총액 500억, 뭐 300억 그런 주식을 갖다가 하는 것도 좋지만 근데 그런 주식을 해가지고 자산가의 0.1%가 되는데 아무래도 좀 하기가 어렵겠죠,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대형 주도주로 해서 어떻게 절호의 매매 타이밍을 또 그리고 어떻게 중대형 주도주를 고르고 잡는지 하는 게 뭐 이번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자, 이제 어제 말씀드린 내용이 이제 텐베거 기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대세 상승의 주식을 상승 초입에 알 수 있는 방법. 알테오젠을 막 30만 원 가고 막 그때 40만 원을 가느냐, 50만 원을 가느냐 그런 걸 얘기하지 말고 알테오젠을 갖다가 5만 원, 10만 원대 알아채는 그런 방법. 그게 이제 텐베거 방법이죠. 그리고 이제 베스트 리포트 공략법은 제가 또 다음에 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이제 오늘은 약세장에 사실 이 기법 하나만 가지고도 약세장에서도 아주 놀라운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급락하는 주식의 터닝 포인트를 찾는 거, 그게 이제 낙주매매 기법인데 이제 이런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차트,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PDF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갖다가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 이제 앞에 보시면은 뭐 표지 부분과 앞부분에 이제 낙주매매에 대한 설명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PDF의 기본적인 내용이 결국은 낙주매매를 잘하기 위한 그런 배경 지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자료 어떻게 받아볼 수 있는지 한번 더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가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 텐베거 기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무기를 하나만 가지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약세장 속에서 우리가 수익을 어떻게 보면 수익의 극대화를 누릴 수 있는 낙주매매 비법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안내 도와드리고 있는데 나도 한번 이렇게 어려운 시장 속에서 우리 전문가님만의 또 노하우, 20년 된 노하우를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늘 또 교육방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차트와 수급 관련된 파일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주식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을 압축하고 압축해서 알기 쉽게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나도 한번 우리 전문가님처럼 슈퍼리치한 자산 관리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교육방 오셔서 신청하시고 PDF 파일까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측 하단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텐데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혹은 문자 샵 3772번으로 현성찬 세 글자 보내주셔도 저희가 동일하게 교육방 오실 수 있는 기회 드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시장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주식시장 보기 싫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회에 오히려 저가 매수 관점으로 좋은 종목들을 가져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또 공부를 할 시간도 필요하고요. 나도 한번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늘 또 교육방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저희가 PDF 파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파일까지도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교육을 계속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낙주매매 비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낙주매매 기법 어떻게 활용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주식 투자를 갖다가 처음 하시는 분들이 주식이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주식이 쉬우면 돈 버는 게 쉬우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쉽지가 않은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막 올라가는 주식을 막 추격 매수 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론 이제 그런 방법도 뭐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항상 맞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진짜 만약에 주식이 제가 목표한 그 가격에 가지 못하고 만약에 이렇게 미끄러지거나 또 아니면은 내가 잠깐 이렇게 좀 한눈판 사이에 또 무언가 또 사건이 벌어져가지고 주가가 급락하면 그럼 이제 손절을 갖다가 좀 아프게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죠. 왜냐하면 비싸게 샀기 때문에 뭐 추가로 주식을 더 사기에는 좀 부담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어차피 주식은 사실 뭐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싸게 사서 비싸게 사면 비싸게 팔면 되는 건데 그러면 내리는 주식이 언젠가는 또 이렇게 터닝 포인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컨셉은 뒤에서 보시다시피 급락하는 주식 그 드라마틱한 터닝 포인트는 어딜까? 이제 이 부분을 제가 또 좀 그 궁금함을 이기지 못하고 지금까지 한 10년 넘게 지금까지도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100% 완전한 건 없겠죠, 주식시장에서. 근데 그래도 글쎄요, 이게 지금 최근 한 몇 년 사이에는 낙주 매매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실패를 갖다가 하거나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도 여러분들이 한번 배우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낙주 매매의 특징은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막 오르는 주식을 사면은 막 이렇게 도파민이 막 돌고 막 진짜 막 재밌잖아요, 그렇죠? 근데 떨어지는 주식을 살 때는 어떻습니까? 뭔가 조심스럽죠. 그러니까 사더라도 막 자연스럽게 분할 매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그래? 네가 좀 떨어져? 그래, 그럼 내가 좀 더 사줄게. 좀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좀 그러니까 좀 느긋하게 살 수 있고 뭐 만약에 뭐 내가 1차로 해가지고 만약에 뭐 95,000원에 샀다. 그럼 2차로는 뭐 한 92,000원에 내볼까? 89,000원에 내볼까? 그렇게 좀 여유 있게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회사가 좋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건 자체를 갖다가 코스피 200 종목 그리고 코스닥 150 종목 보통 그 정도의 한정에서 낙주매매 종목을 갖다가 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이제 텐베거 그 기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일종의 돌파 매매잖아요. 그렇죠? 텐베거 기법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당연히 거래가 많을수록 좋습니다. 거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그런데 낙주 매매는 그거와는 반대 개념이에요. 우리가 하락하는 주식이 거래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은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일종의 하락에 대해서 돌파니까. 그런데 반대를 보면 이 주식이 이렇게 빠지는데 근데 거래량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그게 허수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반등의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낙주 매매의 특징은 거래량이 오히려 작을수록 신뢰도가 상승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개별 기업의 악재가 있어가지고 막 하락하는 종목이 아니고 사실 뭐 특별한 악재가 없는데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낙주 매매 기법은 약세장에 아주 파워풀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지금 약세장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어떤 종목이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시장에 대한 우려 때문에 하락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3번에 보시면 특별한 악재 없이 어떤 시장 때문에 혹은 업종 때문에 덩달아서 급락한다는 거죠. 오늘 뭐 조선주가 안 좋으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뭐 하나오션은 방산 쪽인데 갑자기 막 5% 빠지고 7% 빠지고 그런 거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시장에 좀 빈틈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의 약세, 업종의 약세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주식은 그렇게 빠질 이유가 없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낙주 매매는 좀 공부를 갖다가 좀 시장을 갖다가 잘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쨌든 이제 공부방에서 계속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낙주 매매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기술적 지표나 그런 거는 이제 어떤 걸 갖다 보느냐 기본적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좀 이격도를 많이 봐요. 특히 이제 20일 이격도를. 낙주 매매의 가장 기본은 여러분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파도가 뭐 밀려갔다가 또 돌아오고 그런 것처럼 이제 어떤 주가가 20일 이평선 대비해서 이렇게 과도하게 그 하락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은 아시다시피 다시 반등의 과정이 오죠. 그러면 그 반등의 과정을 이용해서 일종의 위험이 되게 작은 구간의 수익을 갖다가 챙기는 게 낙주 매매의 기본이에요. 또 거기다가 모멘텀이 좋은 경우에는 전고점을 돌파하기도 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격도를 많이 보고요. 그리고 이제 5일 이격도는 일단 95 이하. 그리고 이제 가끔 분봉도 보는데 60분봉의 이격도도 95 이하. 그게 일단 기준입니다.
그리고 RSI 30 이하는 사실 그거는 일단 좀 저가 구간이다, 좀 과매도 구간이다, 그런 거에 좀 기본이니까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림으로 잠깐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이에요.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추격 매수를 하다 보면 이렇게 손절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추격 매수를 갖다 하다가 손절을 갖다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로스컷율이, 손실률이 되게 크죠. 막 무슨 마이너스 10%가 어느새 보면 순식간에 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낙주 매매는 기본적으로 이제 한정된 자원을 갖다가 분할 매수 개념이거나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약간 좀 내가 생각한 것보다 좀 덜 사져가지고 가격이 올라가서 좀 아쉬운 점은 있지만 일단 손실을 갖다 보더라도 하락률이 되게 작겠죠. 어떻게 보면은 한 3, 4% 대부분 다 이제 5% 이내에서 컷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손절을 갖다 하더라도 좀 그 데미지가 적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에서도 잠깐 보시면 낙주 매매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경험이 좀 필요한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낙주 매매 종목을 갖다가 이제 선정을 하고 보통 매수를 갖다가 할 때 바로 상승하는 경우가 한 80% 이상이고요. 거의 한 80%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 20% 정도가 이제 추가 매수를 갖다가 하는 케이스가 발생을 갖다가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제 최근에 사례를 갖다 잠깐 보면, 이제 낙주 매매 첫 번째 사례는 낙주 매매라고 그래가지고 정말 엄청나게 빠진 종목을, 예를 들어서 막 삼성전자가 6만 원에서 8만 원에서 갑자기 6만 원까지 하락해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 기회는 너무 작겠죠, 그렇죠? 1년에 예를 들어서 한 10번 기회가 온다. 그럼 그게 기법입니까? 그건 기법이 아니죠, 그렇죠? 적어도 한 달에 이런 기법을 해가지고 내가 그래도 한 5종목에서 한 8종목은 혹은 10종목은 이 기법으로 나온다. 그래야지 제대로 된 기법이죠. 그러니까 케이스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좀 낮은 눌림목에서 반등이 나오는 케이스예요. 제가 올릭스를 갖다가 올릭스가 이제 3연상을 기록하고 그 뒤에 제가 한 3번 정도, 그리고 그 중에 한 번을 갖다가 여러분들께 타이밍을 잡아드렸는데, 그 전에도 한번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 저하고 함께 하시는 공부방에서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제가 이날이 2월 17일이에요. 2월 17일. 그때 이제 오후 관심주를 해가지고 보시면 시간이 1시 25분에 올릭스에 대해서 이제 올려드렸거든요. 그래서 올릭스가 오후에 좀 좋은 흐름을 갖다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이때 올려드린 이 종목들이 다 좋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올릭스가 한 30분 뒤에 어떤 흐름이 나왔냐 하면, 여기 지금 하나의 봉이 지금 캔들이 30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VI가 2번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 동안에 42,500원에서 52,400원까지 갑자기 10,000원이 올라버린 거죠. 그래서 수익률을 보면은 이제 상승률이 23%예요. 그러니까 낙주 매매라고 그래서 지겨운 게 절대 아니고, 이렇게 좀 상승 탄력이 있는 종목들은 정말 무섭게 상승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공략주 그 올림픽 픽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에도 이틀 동안에 그때도 이제 30%가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 낙주 매매가 물론 이제 수익률이 짧게 지나가는 것도 있지만 수익률이 되게 정말 공격적으로 막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라는 부분을 갖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리가캠바이오도 제가 이제 공부방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낙주 매매는 제가 이제 좋은 주식이 주가가 많이 빠질 때라고 그랬잖아요. 리가캠바이오가 되게 좋은 주식이죠, 그렇죠? ADC의 사실 글로벌 2위인데 정말 좋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14만 원에서 이제 9만 원까지 하락을 하니까 제가 이제 10만 원 깨지는 순간부터 해서 낙주 매매를 갖다가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낙주 매매 되게 전형적인 타입이죠. 앞에서 봤던 올릭스는 되게 짧은 눌림목을 갖다가 상승 탄력이 좋은 주식을 갖다가 이용해서 하는 거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정말 전형적인 낙주 매매 타입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여기서 제가 이제 3번을 갖다가 분할 그 매수를 갖다가 이제 신호를 드렸거든요. 그러면 사실 3번을 분할 매수를 했으면 되게 비중이 되게 많아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수익이 나는 거죠. 많은 비중을 실어가지고 이렇게 단기간에 한 10% 정도 수익을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주가가 또 폭락을 했을 때 정말 기분 좋게 또 매수를 갖다 해서 이제 2차에서 한 15% 그래서 한 달 안에 이제 리가캠바이오로 한 23% 정도의 수익을 갖다가 발생을 시켰는데, 이런 형태가 되게 좀 많이 나옵니다. 낙주 매매에서는.
여러분 받게 되실 그 PDF 자료에 보면은 15강에 이제 그 납주 매매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기본적인 컨셉은 애매하게 하락하는 주식을 급락할 때 사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애매하게 하락할 때 이제 그 주식을 사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제 투매를 갖다가 좀 받아먹는, 왜 투매를 갖다가 내가 이 주식은 내가 던지고 나면 갑자기 급등해,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투매에 주식을 던진 경우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HLB 같은 경우에도 뭐 43,000원에서 갑자기 주가가 이제 급락을 해서 43,000원에서 6만 원까지가 거래일수로 보면은 4일 만에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시면 주가가 애매하게 하락하는 흐름에서 갑자기 이제 주가가 급락하는 각도가 되게 가파라지죠. 그러니까 애매하게 하락하는 주식을 급락할 때 산다는 게 납주매매의 기본인데, 이렇게 투매를 갖다 거치게 되면은 에코프로가 당시에 코스닥 시가총액 2위였었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60만 원에서 90만 원. 그러니까 이게 50%가 하나, 둘, 세 개, 네 개, 캔들 4개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4일 만에 끝난 거죠. 그리고 50만 원에서 70만 원 같은 경우에도 이게 지금 아마 3일 정도에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낙주매매가 가끔 보면 수익률이 정말 놀라운 수익률이 나오는 경우가 꽤 된다. 이런 부분을 갖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좀 사이즈가 좀 작은 주식 같은 경우에는 특히 주도주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이제 인공지능 관련주 네오셈 같은 경우에도 이런 케이스가 나왔는데 15,000원까지 주가가 한 3배 정도 올랐다가 갑자기 15,000원에서 9,000원까지 급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대표적인 낙주매매예요. 그러니까 주도주 같은 경우에는 이때가 이제 이게 장대 양봉이 이게 상한가거든요. 그러니까 막 상한가 나오고 순식간에 이제 한 달 만에 한 7, 80%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갖다가 보여줬습니다. 덕산 테코피아 같은 경우에도 한 2.5배가 한 3개월 만에 상승을 했고요. 이제 이 시기에 나온 흐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낙주매매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갖다 하시면 충분히 그 좋은 결과를 갖다 얻을 수 있으시고, 그리고 이제 강세장, 약세장 다 이렇게 좋은 무기를 갖게 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기법 자료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앵커님께서 소개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강세장만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약세장에서도 투자 전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타이밍에 우리가 낙주매매 좀 방법을, 매매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5강 오늘 또 함께하는 교육방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신청해 주신다면 저희가 차트와 수급이 담긴, 공략법이 담긴 PDF 파일을 드리고 있는데, 이 PDF 파일 15강에 낙주매매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 해드린다고 합니다. 나도 한번 낙주매매 비법, 나도 급락하는 주식의 터닝포인트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파일 받게 된다면 낙주매매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주식을 하는데 필요한 요소들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함께하는 교육방 오셔서 이 파일까지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셔서 신청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하단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겁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교육방 입장 가능하고요. 이 방법이 어렵다, 나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문자로도 준비를 해뒀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현성찬 3글자 보내주시면 동일하게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시장 정말 좀 많은 분들이 지치고 힘드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올라가는 걸 그저 손 놓고 기다리기보다는 오히려 이럴 때 조금 더 공부를 하면서 투자에 대한 인사이트를 쌓아야 될 것 같은데요. 나도 한번 투자에 대한 제대로 된 전략, 자산 관리하는 노하우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교육방 오셔서 차트와 수급 공략법이 담긴 PDF 파일까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파일을 받아보게 된다면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파일이 또 준비가 되어 있나요? 요즘에 날씨 갑자기 되게 좋아졌죠. 네. 네, 날씨가 되게 좋아져가지고 여러분들 나들이 가실 때 이 자료 한 2시간 정도만 딱 보면은 정리됐을 게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이게 100페이지짜리인데 어떤 분들 보면은 맨 첫 페이지만 보고 끝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 요거는 받아보시면 첫 번째로 일단 이거는 가장 첫 번째로 보셔야 돼요. 주식시장에서 손해보지 않는 법. 이거는 뭐 핵심이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 보시면은 수급 비법하고 실전 비법을 갖다가 이제 보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만약에 모르는 부분이 있으시면은 앞에 차트 기본편을 갖다가 보시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강 보시고 챕터 3, 4 보시고 그다음에 모르면은 챕터 1, 2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안에 내용이 어떠냐? 요거 이제 앞에 거 그러면 1강은 제가 이제 가장 필수라고 그랬으니까 요거 한번 간단하게 제가 PDF 미리 보기 보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뉴스나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얘기하는 종목을 정말 여러분들이 내가 저거 사도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 누구한테 물어보겠습니까?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괜찮겠죠라고 얘기하겠죠. 스스로 판단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거 갖다가 알아보시려면 여러분들이 추세를 한눈에 결국 이제 1강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내가 손해를 크게 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추세를 한눈에 봐야겠죠, 그렇죠?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 뻗어야 되는데 이게 정말로 누울 자리인지 아니면 정말 진짜 모질고 진 자리인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눈에 추세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알려고 그러면은 요거 그림 한 장이면은 끝납니다. 네. 자, 이게 보시면은 이제 여러분들 아마 뭐 MACD 오슬레이터를 갖다가 아시는 분도 계시고 뭐 그러실 텐데 요거는 되게 쉬운 차트고 또 이제 그 앞에 그 기법 자료에 보시면은 여기에 대해서 설명들이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세요. 자, 카카오 월간 차트를 갖다가 이제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지금 보시면 한 5가지 방법을 제가 알려드려요. 5가지 방법을 추세를 갖다가 한눈에 파악하는 법을. 근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MACD 오슬레이터가 월봉상에서 빨간색에 있으면 상승 추세, 그리고 이제 파란색에 있으면 하락 추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말고도 중요한 내용들이 2번, 3번, 4번, 5번이 있어요. 꼭 보셔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우리가 보시면 카카오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정말 급등을 했죠. 17,000원에서 17만 원 갔다가 그 뒤에 폭락을 갖다가 했는데 이 과정에서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제가 요 내용으로 본다 그러면 13만 원을 갖다 이탈하면서 추세가 끝났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자, 그러면 상승 추세가 시작되는 거는 이때란 말이에요. 이때 주가가 한 25,000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것만 하더라도 25,000원에서 13만 원이 되는 거죠. 이게 몇 배입니까? 거의 한 6배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이것만 아셔도 여러분들이 돈을 갖다 버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이게 급락했으니까 그때 이제 뭐 미디어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네카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질러 막 그런 거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갖다가 아시는 분들은 이게 13만 원을 이탈하면서 잠깐만 이렇게 산을 이루면서 크게 오른 주식이 MACD 오슬레이터가 월봉에서 음선으로 바뀐다고? 그러면 이거는 다시 양선으로 곧바로 바뀔 확률은 5%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조건 일단 기다리겠죠. 그렇죠? 다시 양선으로 바뀔 때까지. 이미 그러면서 주가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셨다면 이런 패착을 피할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큰 실수를 저지르는 거는 뭔가를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걸 너무 잘한다는 착각 때문에 그런 거지. 카카오가 계속 간다는 그런 확신이 결국은 큰 손해를 갖다가 만들었다는 거를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갖다가 한 5가지 그런 팩트를 갖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다면 그런 큰 손해를 갖다가 당연히 피할 수 있고 여러분들의 자산을 갖다가 소중하게 잘 지킬 수 있었겠죠. 이런 자료들을 담고 있습니다. 네, 주식 우리가 알아야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도 어렵고 내가 주식을 사기만 하면 빠지고 주식시장에서 손해만 본다라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조금 더 원초적으로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교육방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우리 전문가님의 이 압축 노하우, 20년의 노하우가 집약된 수급 차트 관련된 공략 파일을 여러분들께 무료로 선물처럼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함께하는 교육방 오셔서 한번 신청하시고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장일수록 우리가 좀 더 근본적으로 파고 들어야 될 것 같은데 하단 QR 보이시죠? QR 스캔하시면 바로 교육방 입장 가능합니다. 교육방 오시게 된다면 저희가 신청하실 수 있도록 방송 이후에 신청 가능한 곳 이렇게 또 안내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신청하셔서 여러분들도 어려운 시장이지만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자산을 슈퍼 리치로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장에 또 올림픽 종목도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장에 올림픽 종목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일단 오늘 올림픽 종목은 한국조선해양입니다. 오. 최근에 많이 빠졌어요. 최근에 많이 빠졌습니다. 오늘도 한 6.5%인가 급락을 했습니다. 자, 일단 한국조선해양을 제가 보는 이유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가장 적은 조선주예요. 지금 이제 퍼가 지금 한 17 정도 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현대중공업은 퍼가 지금 50이 넘고 그리고 한화오션은 지금 퍼가 지금 100이거든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이제 최근 트렌드에 적합하다고 제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떤 거냐 하면 요즘 방산주 중에 가장 가파르게 오르는 게 한국 항공우주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 투자자들의 시선이
업종 내에서 성장 업종, 주도 업종 내에서 그동안 못 오른 거, 그동안 좀 적자 취급을 당한 거 그런 주식들이 지금 가고 있거든요. 뭐 한화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조선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도 조선주 중에서는 지금 퍼가 가장 낮은 주식이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트렌드에 그래서 적합하다. 요즘의 트렌드 주도 업종 중에서 싼 주식을 찾는 거. 그리고 또 이제 미국과 이제 조선업 그 협력에 뭐 HD 뭐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신문 기사에 나왔는데, 그게 이제 보면은 결국 혜택을 받는 게 가장 큰 게 한국조선해양이다. 그래서 미국과 조선업 협력의 가장 핵심이 결국은 한국조선해양이다.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저는 관점을 잡아보고 있고요. 자,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많이 급락을 했어요. 그렇죠? 많이 급락을 했고, 그래서 25만 원에서 21만 7천 원까지 오늘 급락을 했는데, 일단 뭐 매수는 일단 뭐 내일 시초가 정도로 일단 보고요. 그리고 일단 목표는 그냥 25만 원 정도만 돼도 수익이 단기적으로는 그래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9만 5천 원 정도로 보고, 이게 급하게 사실 만한 주식은 아니에요. 네, 뭐 올릭스처럼 그렇게 정말 이렇게 폭발력이 있는 주식이 아니고, 그리고 삼성중공업처럼 단기에 10배으로 나온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급하게 사시는 건 아니고, 그리고 이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한 종목 더 해드려야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히든 종목을 갖다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종목명을 말씀을 드리면 정말 추억의 종목이다라고 이제 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막 핫한 거, 네, 그런 거는 당장 내일은 좋을지 몰라도 한 일주일 뒤에 보면은 주가가 많이 빠져 있거나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은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물론 이제 그런 게 당장 뭐 내일 또 막 급등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 시간 지나서 보면 상당히 좀 합리적인 가격에 방송에서 얘기를 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한알령이 해제 관련 수혜주예요. 예. 제가 보기에 대표적인 수혜주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회사가 중국 부분이 이 회사의 발목을 갖다가 되게 오랫동안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중국에서 어떤 부분이 모멘텀이 개선이 된다 그러면 가장 상승 여력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높은 그런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이 최악의 상황을 지나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사실 뭐 손해볼 것도 없는 가격인 것 같고, 그리고 뭐 천천히 좀 이렇게 느긋하게 하셔도 여러분들께 그래도 어떤 소정의 목표는 드릴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 차트 모양도 희한해요, 그렇죠? 차트 모양도 희한한데, 얼마 전에 이제 그 중국 한알링 해제 부분 때문에 급등했다가 그대로 쭉 내려왔죠. 이런 게 보통 이제 대표적인 눌림목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오늘 저가에서 입이 되면서 이렇게 비교적 긴 양봉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가격은 내일 시초가 정도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목표가는 기본적으로 현재 가격이 32만 원 정도인데 약 40만 원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이제 여기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 종목 오시면 제가 종목 내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아야 할 한국조선해양 올림픽 종목으로 드렸고, 또 히든 종목까지 드렸는데, 히든 종목의 종목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방송 끝난 이후 교육방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저희가 종목명 그리고 자세한 타점까지도 안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히든 종목 어떤 종목인지 한번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빠르게 교육방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화면 하단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겁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 혹은 문자 샵 3772번으로 현성찬 세 글자 보내주셔도 저희가 동일하게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참여하셔서 히든 종목의 종목명 꼭 한번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교육 파일 어떻게 신청하느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저희가 교육방 오시게 된다면 방송 끝난 이후에 여러분 신청 가능한 그런 링크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나도 한번 우리 0.1%의 자산가에 자산만 관리하는 우리 현성찬 전문가님께 자산 관리 노하우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오늘 파일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QR 스캔하시고 파일까지도 꼭 한번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